안녕하세요. 예훈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기 한국 나와서 출장 일정 중에 벌써 세 번째 뵙게 되는데 드디어 영상으로 이렇게 저희 애청자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저희 한마음 채널에는 이렇게 귀한 분을 모셔서 한마음 캐나다 구독자분들이 궁금해하실 질문 몇 가지 또 드릴 건데 그 전에 회사랑 변호사님 소개를 좀 먼저 부탁드려요. 저는 지금 한국에서 한 15년 정도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주로 다루는 분야는 이제 상속과 세금, 재산 이전, 해외 거주자의 재산 반출 관련 업무를 이제 다루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해외 관련 업무를 주로 하다 보니까 저희 고객분들 중에 주로 이제 영미권에 계신 고객분들이 많으십니다. 미국이나 캐나다에 계신 분들의 한국에서의 상속이나 징여 문제, 재산 반출 문제, 세금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 스마트 사무실 와보니까 직원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저희는 서울 사무실에 한 50명 정도 근무를 하고 계시고요. 대구하고 수원에도 이제 분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민을 계획하는 분들이 많이 하는 질문부터 하나 드리면요. 한국에 국외 전출세라는 게 있어서 이민 신청해서 받는 게 불이익이 있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좀 많이 하거든요. 한국의 이제 국외 전출세는 좀 특이한 제도인데요. 생긴 지가 사실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많이 적용되는 분야는 사실 아니고요. 미국이나 캐나다에는 비슷한 제도가 있기는 한데 어쨌든 한국은 도입된 지가 별로 되지는 않았다. 사실 미국이나 이런 거에 대비해가지고 한국에서는 주식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나 이런 거는 완전히 대주주에 해당되지 않느냐 그런 금액은 없거든요. 일단 국외 전출세에 해당되는 분들 대상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유명무실한 제도예요. 어찌 본다면 한국에서는. 왜냐하면 사례가 별로 많지 않고요. 결론적으로 대주주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상장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몇십억이거든요. 그 밑에 소액주주들은 사실 양도세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 국외전출세 대상은 애초에 되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고 대상이 되는 분들 중에 이제 제가 상담을 드렸던 몇몇 분들은 그래서 한국에서 나름대로 비상장회사 법인을 유지를 하면서 이제 비상장회사 같은 경우에는 적용이 될 가능성은 좀 있거든요. 비상장회사 같은 거에 대한 대주주분들이 만약에 이제 해외로 이민을 가신다고 할 때 내가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회사의 법인에 어떤 양도소득세 문제가 불거질 수는 있긴 하지만 사실 이게 납부 유예제도도 있고 그래가지고 실제 현실화돼가지고 팔지 않고 세금을 내는 경우는 되게 크게 드문 것 같습니다. 가족법인으로 몇백억짜리 빌딩의 아들이랑 25% 이렇게 33% 이렇게 나눠놨다 그런 경우도 해당이 될까요? 해당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제 이 부동산 법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값어치가 많이 올라가기 어렵거든요. 애초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부동산 법인보다 어쨌든 한국에서 이 법인을 소유한다라는 건 사실 많은 부분이 부동산 법인 같은 게 많습니다. 부동산을 뭔가 좀 유행처럼 법인을 통해서 소유한 경우가 많았는데 사실 그 법인의 지분 가치는 많이 오르지가 않거든요. 부동산 가격에 거의 비례해서 오르기 때문에 개발 행위를 많이 해가지고 주식 값어치를 많이 뛰게 하지 않는 이상 그냥 부동산 하나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라고 해서 주식 값어치가 많이 올라가는 건 또 아니라서 그래서 대상이 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업을 정말 제조업을 하신다든지 이런 분들 중에서는 좀 해당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신 많은 분들이 점차 한국으로 왔다 갔다 하거나 역이민하거나 글로벌 순환 거주를 많이 한단 말이죠. 순환 거주를 할 때 주의해야 될 점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증여 상속 내지는 자산 관리 측면에서 어떤 변호사님 해주실 조언이 일단은 고객분들이 질문을 하실 때 그런 경우 그렇게 걱정할 게 없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어요. 이민을 가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상속 같은 건 사실 고려하실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면 이거는 내가 사망할 때 문제인 것인데 맞아요. 나중 문제니까요. 그래서 내 자산을 상속이 있다고 해서 내가 걱정하실 건 아니다. 어차피 내가 사망해야 발생하는 문제인데 30, 40대 때 내 사망 때를 간주하는 건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면 내가 상속을 받는 문제? 이제 해외 이민을 가신 분 입장에서 본다면 내가 상속을 받는 문제라는 거는 이제 부모님이 사망하실 때죠. 그럼 내가 미국 시민권자나 캐나다 시민권자인데 한국의 부모님이 사망해서 내가 상속을 좀 받는데 내가 미국 캐나다 시민권자라서 상속을 받지 못하느냐 그런 걱정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세금상의 불이익이 엄청 크냐 이런 걱정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걱정하실 게 없습니다. 뭐 사실 왜냐면 세금이나 이런 거에 대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어쨌든 상속세는 어쨌든 돌아가신 분 기준으로 우리 아버지시라면은 아버지가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분이라면 아버지를 기준으로 세금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캐나다 시민권자라고 해서 세금상의 불이익이 있는 건 전혀 아니다. 두 번째로 내가 캐나다 시민권자라고 해서 상속에서 특별히 한국에 있는 형제들 대비해가지고 뭐 그렇게 불이익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역시. 그래서 이민을 가신 분들 입장에서 나의 상속, 내가 사망했다는 상속 문제는 사실 되게 상정하기가 어렵고 부모님이 한국에 계신데 뭐 내가 상속받는 문제 이런 것도 사실상 별다른 불이익은 없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게 이제 증여인데요. 자세히 알고 보면 사실 별다른 걱정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캐나다 간다고 해서 별로 달라질 게 없다라는 거예요. 꼭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재산을 주는 거는 어쨌든 내가 캐나다 가서 주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캐나다 법에 따라서 누구한테 주시면 되는데 이런 건 있습니다. 내가 있는 한국의 재산을 캐나다에 있는 내 자녀한테 준다면 한국에서의 증여세 문제는 있는데 내가 캐나다 이민 갔는데 한국의 재산 남겨두고 이거를 내가 캐나다에 있는 자녀한테 준다? 이게 대단히 이례적인 경우거든요. 별로 그런 경우가 없어요. 사실 팔아서 캐나다를 가지고 가셔서 거기서 이제 증여를 하시겠죠. 불이익이 별로 크지가 않아요. 본다면. 그래서 한국에 있는 자녀, 한국 시민권자로서 내가 재산을 아버지한테 뭐 한 5억을 증여받을 때의 세금과 내가 캐나다 시민권자일 때 한국에 있는 아버지한테 한국에 있는 뭐 5억 원을 받을 때 세금이 1,00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요. 정말 차이가 예, 크지 않네요. 5억을 받는다면 한국에 있는 자녀 같은 경우에는 8천만 원, 캐나다 시민권자 같은 경우에는 9천만 원. 이런 정도의 불이익은 있는데 이게 알고 보면은 그렇게까지 고민하실 문제는 아니다. 아는 게 힘이네요.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상속 같은 거를 캐나다에 있는 자녀들한테 해야 된다. 50밖에 안 됐지만 그런 경우면은 상속 절차랑 상속세가 어떻게 좀 될까요? 돌아가신 분이 한국에 계시는 거니까요. 네. 그런 경우 이제 돌아가신 분을 이제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을 만약에 가정한다면 캐나다로 자녀들이 있다고 해가지고 어떤 대비를 한다라는 그런 차별성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자녀들이나 배우자가 한국에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증여나 신탁을 통해서 좀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제 그 전부터 미리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좋기는 한데 뭐 그게 캐나다에 있다고 특별히 달라질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본다면. 근데 이제 또 상속받는 절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한국에 있는데 한국에서 돌아가셨을 때 배우자하고 자녀들은 이제 캐나다에 있을 때의 상속 절차는 한국에 있는 절차와 약간 다르긴 하죠. 근데 본질은 달라지지는 않거든요. 서류 정도가 다른 것 뿐입니다. 서류 정도가 다른 것 뿐이고 핵심은 또 캐나다에 계신 분들이니까 한국에서의 상속 문제가 발생해서 상속을 받으면 캐나다에서 재산 보고를 하시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캐나다 변호사나 회계사님 통해 가지고 해외에서 이제 해외 자산을 취득을 하셨을 때 해당 현지법에 따라서 이제 재산 보고를 해야 하는 캐나다법상의 의무가 있는 것 뿐이지, 이제 한국에 있는 한국 변호사님한테 캐나다에 있는 거는 이제 캐나다 변호사님이랑 회계사님을 통해서 처리하시면 되겠죠. 여기민을 만약에 한다면 하기 전에 캐나다에 뭐 부동산이나 금융적인 미국 증권 뭐 이런 거 하우스 한두 개, 두세 개 있고 금융적으로 자산을 뭐 몇십만 불이라도 이렇게 가지고 있다면 그 부분들을 자녀한테 주고 여기민을 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맞다라기보다는 한국에서 이제 내가 여기면 온다면 저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한국에 여기면 온다면 한국에서 살다가 돌아가실 내 노년을 보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예 그냥 예. 쭉. 그러면 내가 사망할 때 이제 상속세 문제가 있거든요. 그쵸. 근데 만약에 내가 캐나다나 이런 데 재산을 남겨놓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한국 상속세법에 따라서 캐나다에 있는 현지 재산도 한국에서 과세가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좀 많이 다 알고 계신 거는 같아요. 네네. 많이 알고 계시는 건 같은데 걸리냐 안 걸리냐의 문제가 또 있을 수는 있고, 하지만 그거는 걸리냐 안 걸리냐를 가지고 운에 맡기기는 좀 어렵고, 맞습니다. 합법적으로 피해가는 방법은 아예 한국으로 오시기 전에 그냥 자녀한테 다 증여를 해버리고 오시는 게, 한국에서 내가 나중에 살다가 돌아가시는 경우에 그는 자녀한테 이미 준 재산은 어쨌든 10년 이상 지나면은 애초에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아예 빠지거든요. 네. 그래서 세금을 단지 한국에서 문제를 피해가기 위해서라면 미리 정리하고 오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내가 좀 더 행복하고 더 그렇게 해서 가는데 모든 거를 싹 줘버리고 오면 네. 마음이 좀 쓸쓸해 하시는 경우를 많이 봐가지고 네.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권유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상치 못한 캐나다에서 출국세 문제 이런 거는 조금 놀라시는 경우가 디팔트 많더라고요. 텍스. 이제 그 부분을 되게 좀 놀라워하셔가지고 한국으로 여기면 오시기 전에 캐나다 회계사님이나 이런 분들 통해가지고 캐나다에서 문제를 먼저 처리하시는 게 그게 순서인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캐나다에서 여기민 오시기 전에 한국의 문제를 염려하시기보다는 그냥 캐나다에서의 문제를 좀 먼저 잘 알아보고 해결을 하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영상에서 좋은 정보를 이렇게 주시고 전문가로서 지금 100개 정도 영상이었던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정말 유익한 영상 너무 많아서 저희 고객분들한테도 꼭 보시라고 제가 추천을 할 것 같고요.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예. 변호사님께서 마무리 인사 부탁드려도 예, 될까요? 저는 범법인더 스마트 이유리 변호사였고요. 이게 한국에서의 어떤 상속 문제나 증여 문제, 그다음에 기타 해외 재산 반출 문제 등등에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토론토에서 꼭 뵙고 또 다음에 한국에서 또 뵙겠습니다. 오늘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